우수군의 21세기 신열하 일기.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수군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의 연암 박지원이죠. 우수군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난생처럼 중국을 만났네. 예! 니하오 우수근입니다. 상하이 현지 우수근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신날 수 없는데 지금 4일째 호텔에 격리당해 있어요. 아니, 지금 부총장님 저 중국에 며칠 전에 가셔가지고 지금 격리 중이신 거죠? 그러니까. 최소 3주일 해야 되는데 지금 4일째입니다. 아, 정말 4일째. 동물원 안에서 우리를 어슬렁거리는 동물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너무 비참한, 상하이에서의 비참한 격리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도 참 상하이까지 가시고. 그나저나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우리 총장님하고 중국에서 이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약간 저희가 이제 답변이 오갈 때 시간차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나저나 부총장님, 왜 하필 이 팬데믹 시국에 중국까지 왜 가셨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중국에 가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시국에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마땅합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국 중앙정부가 지금 미중 패권 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20세기 현재까지 국제사회는 미국에 의해서 많이 좌우됐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중국에 대해서 좀 더 협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적다라는 판단을 했는지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약 30명 정도의 좀 각 지역, 각 나라의 뭐랄까 좀 자기들 나름대로는 좀 그리고 좀 미래가 좀 더 이렇게 중국하고의 관계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분들을 추려서 선발해가지고 그 11월 26일까지 베이징을 중심으로 중국의 주요 도시를 시찰하면서 주요 정관계 지도자들과 네트워킹을 시키는 그런 소중한 자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조국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주시옵소서. 아니, 바쁘신 게 좋은 건데 부총장님께서 이제 그럼 11월 달까지 한 서너 달 동안 자세하게 어떤 프로젝트, 어떤 일들을 그러면 이제 초대는 받으신 거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좀 되게 소중한 기회인 것이 전 세계에서 30여 명만을 뽑았고 그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저 한 명이 선발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중국 북경에서 중국의 정관 재계의 고위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상하이라든가 광동이라든가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이들과 함께 쭉 시찰을 하면서 중국을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바라보게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이라든가 동북아에 대해서 우리 한국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온 이 사람들과 계속해서 3개월 반 동안 함께 하니까요. 다양한 관점에서 한반도를, 중국을, 대한민국을, 북한을 조밀하게 좀 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780년 우리의 박지원 선생이 중국 청나라에 가서 우리가 조선이 청나라를 너무 잘못 알고 있구나 라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파문을 일으킨 것처럼 저도 21세기 신열하일기라는 개념으로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느꼈던 것 우리 사회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깊이 있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잖아 부총장님, 중국 후베이성 일대에 비가 너무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25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뉴스를 봤거든요.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던데 피해가 되게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13일 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요.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12시간 동안 약 500mm 폭우가 내려가지고, 야, 뭐,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엄청나게 의하면 많은데.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예. 이재민만 하더라도 38만여 명, 11,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정말 짧은 시간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면 저 교수님이 계신 상하이 쪽은 별탈이 없는 건가요? 네, 이쪽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상하이 쪽에는 별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그럼 뭐 일단 뭐 다행인데 그래도 저 그쪽에 좀 피해가 후베이성 일대에 저 피해가 좀 크지 않았으면 하고 그리고 부총장님 이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운행되는 스마트카를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의 그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걸로 좀 보도가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말하자면 중국의 공업정보화부라는 곳에서 스마트카 생산 기업 및 제품에 대한 허가 관리 강화 의견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중국에서 운영 중에 수집 생산된 개인정보와 차량의 중요 정보 데이터, 어떤 차량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다, 뭐 이런 것 같은 걸 알게 되면은 주요 인물들의 동선 같은 것이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데이터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중국 내에서만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해외로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려면은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즉 중국 내에서의 중요한 정보 같은 것은 안전평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반출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아니 요즘에 이렇게 개인정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한한다라는 그런 중국의 그 보도들이 좀 자주 보도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국 정부의 정확한 속내가 뭡니까? 국가안보, 데이터 보안 차원인 것이죠. 예를 들면은 중국은 이제 미국을 의식해가지고 중국의 중앙이라든가 혹은 지방의 주요 지도자들, 주요 인물들의 동선이 이 스마트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적성 국가라고 여겨지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다 그대로 노출될 경우 자기들의 주요한 정보가 다 노출될 수도 있다 함께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것을 차단하겠다. 즉 개인 기업의 발전보다는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인 것이죠. 이게 또 일각에서는 중국 스마트카 시장에서 또 상당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그 미국 테슬라, 이게 전기 자동차죠. 이 테슬라를 겨냥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던데 앞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뭐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이 스마트카 주행의 이 데이터 관련 규정. 앞으로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뭐 계속 규제를 압박을 하는 겁니까? 계속?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지금도 제가 있는 호텔, 제가 23층에 있는데 바로 밑에 도로에 중국 인민해방군 4805 부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이 있다 보니까 보이는데 저기에도 스마트카가 몇 대 서 있는 것이 보이는데 앞으로 스마트카가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국은 이와 같은 관련 규제 조치를 더 강화할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직 잘 못 읽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업이 너무 비대해지면은 자기들이 중앙정부가 통제하기 쉽지 않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일파만파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죠. 참고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일반적인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장 큰 권력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치권이 아닙니다.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기업처럼 중국의 대기업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면은 중앙정부의 통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대기업에 대해서 너네들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부총장님 이게 좀 물리적인 어떤 규제 같은 거는 이게 뭐 쉽게 규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보라든지 뭐 정보의 해외 반출이라든지 이런 게 솔직히 원천적으로 100% 차단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새로운 시도인 것이죠.
그래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위험하다는 것 때문에 중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중국이 이전처럼 다시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붕괴되거나 혼란을 초래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중국은 또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 나가면서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을 다시 메꾸려는 그것은 서구 사회에서는 또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겠지만 중국은 자기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저 우수근 부총장님, 네, 지금 그 중국 정부에서 세계의 그 30개 세계 여러 그 100여 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전문가들 중에 30명을 이제 초대를 한 거잖아요. 예, 거기 저 북한 사람도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지금 명단을 보니까 다 격리돼 갖고 모르는데 그 위챗의 어떤 단톡방에 보니까요. 아프리카라든가 그 아시아, 동남아, 서남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동북아 사람들은 그 이름을 보고는데 일본인도 없고 뭐 한국인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은 제가 한번 확실히 대한민국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확실하게 한복 가져가셨어요? 우수근 부총장님? 그건 내가 사진을 다 찍어왔죠. 이 짐이 많으니까. 예. 아니 그나저나 저 부총장님 뭐 이렇게 그 중국에서 여러 가지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자료도 좀 많이 좀 중국에서 좀 만들어 주세요. 업로드도 좀 해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 21세기 신여야기는 우리 방송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드릴 것이고 더 필요한 것은 아시아 팩트뉴스. 제가 아시아 팩트뉴스라는 중국 특화 전문 인터넷 매체를 창간했습니다. 아시아 팩트뉴스 AFN 기대하십시오. 예, 아팩뉴, 아시아 팩트뉴스, 아팩뉴의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 너무너무 중국에서 고생 많으신데 여하튼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식사 맛있게 좀 잘 보시고 드시고 아무튼 잘 마무리하시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도 중국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또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몸 관리 잘하시고요. 부총장님 고맙습니다. 네, 샹하이 트위스트. 예, 알겠습니다. 우수근 부총장님.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했습니다.